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에 관한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매출 77조 6천억, 영업이익이 13조 9천억, 순이익 9조 6천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13조 정도 되거든요. 확실히 전망치를 보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목표 주가도 10만 5천 원으로 꽤나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목표 주가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1년 후에는 10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콧방귀를 뀌실 것 같습니다. 지금 7만 원도 깨진 마당에 10만 5천 원까지 가려면 50%가 넘게 올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1년 만에 50%나 오른다고? 누가 봐도 목표 주가가 지나치게 좀 비현실적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 초를 떠올려보면 96,800원까지 최고점 찍었을 때 뭐 12만원 간다, 13만원 간다 이런 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상승 추세였고 또 실적도 계속 잘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6만원대까지 주저앉았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두가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갑자기 폭락하는 게 주식이고요. 모두가 가망 없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또 올라버리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밥 먹듯이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절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10만 5천 원 정말 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갑자기 찍어버릴지 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되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은 한 자릿수 중반에 불과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1200원을 상회한 원달러 환율. 대부분 수출을 하니까 대금을 달러로 받겠죠. 그걸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으면 실적이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지만 1200원으로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20%를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북미 고객사와 자사 스마트폰 판매 호조. 당연히 스마트폰에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가 탑재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실적 좋아지고요. 삼성이 또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기업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북미 고객사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삼성전자의 굉장히 큰 고객들인데 여기에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가 굉장히 많이 또 팔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 반도체에서 8조, 디스플레이 9천억, IM,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스마트폰과 IT를 합친 그런 사업 영역이죠. 여기서 4조, 그리고 CE, 소비자 가전 7천억. 단순 영업이익만 봐도 왜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인지 우리가 또 한 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수기임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를 성수기로 보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비수기조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선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겠죠. 물론 저도 압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으시겠죠. 지금까지 대인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고요. 주가가 오르지 못하더라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양호한 수요,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보수적 투자. 이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히나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이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킨 게임 끝났고 세 기업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데 굳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들어가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공격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투자가 들어가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기껏 수십조 들여서 투자했는데 똥값이 되면 나는 그 시설 투자비 뽕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공격적으로 투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지 막 오버해가지고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뭐 저 기업을 따라잡겠어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가 제품 위주 판매, 적극적인 재고확충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지금 산화로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율이 35%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운드리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2분기 전망치도 벌써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14조 7천억, 지금 1분기가 13조 9천억이니까 대략 8천억 정도 더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 실적 개선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DRAM 가격은 1% 아주 소폭 하락할 것이고 낸드 가격은 요즘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작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또 생산량이 줄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분기부터는 낸드 가격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아마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IT 쪽이 워낙에 이제 성수기이기도 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당연히 오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삼성전자는 항상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에도 실적 꽤나 좋았었는데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쳤었죠. 작년 영업이익이 50조가 조금 넘었었고 재작년이 36조였습니다.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60조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전년 대비 거의 20%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주가가 이렇게나 전망이 밝은 상태에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는 평생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뭐 이 정도 못 참냐. 오히려 더 추가 매수 들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이고 아니 미국 주식은 그래도 실적 좋게 나오면 바로 오르기라도 하지 뭐 국내 기업은 이게 뭐냐. 실적 잘 내도 빠지고 다른 기업들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고 너무 짜증난다.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주식이지만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내심의 한계심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억지로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대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TQQQ, SOXL, 세배 레버리지도 얼마든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미국 ETF들도 얼마든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진작부터 분산 투자를 해오시다가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난 것을 일부 매도하고 삼성전자 수량을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일부 수량을 매도하고 앞으로도 더 잘 오를 것 같은 미국 주식으로 또 비중을 늘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현명한 선택이죠.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재점검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